안녕하세요. 오늘은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었던 회사.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 쿠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쿠팡은 뉴스 한 줄로 지나치기에는 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의 부동산을 현금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정부와 기업 간 자금의 흐름으로 인해 정면으로 부딪힌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쿠팡이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쿠팡이 추진하던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류센터를 리츠로 묶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리츠의 특성상 수천억 원짜리 빌딩도 주식처럼 쪼개어 팔기 때문에 단돈 몇만 원으로도 강남 빌딩의 주주가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쿠팡은 이 리츠를 이용해서 건물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다시 그 건물을 임대해서 약 1조 원의 현금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승인 절차를 중지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난 상황이었지만 마지막 관문에서 쿠팡이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것이 현재 쿠팡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단지 자산의 유동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자산 유동화란 자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쿠팡의 구조에 있습니다. 쿠팡은 자신이 보유한 물류센터를 자신의 영향력이 있는 리츠에 매각한 뒤 다시 낮은 비용으로 임차하려 했다는 가능성입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보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비싸게 팔고 싸게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리츠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핵심입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쿠팡의 계획된 현금 확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쿠팡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 등을 차입금 중심으로 확보해왔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진출이나 투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일정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일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쿠팡이 싸게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대기업의 힘으로 공격적인 선투자의 방식과 그만큼 큰 규모의 경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투자의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용하던 일부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리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리츠는 생각보다 더 신뢰가 핵심인 상품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승인 과정은 더욱 까다로워질 테고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단순한 승인 지연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왜 하필 지금일까요? 현재 쿠팡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줄이면서도 계속해서 글로벌 확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물류센터는 쿠팡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를 매각해 현금으로만 전환하면 단기적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거래 구조의 공정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리츠를 관리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유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조, 즉 쿠팡이 매도자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사용자로 남는 형태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는 의문을 갖고 승인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해결 방법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울 뿐입니다. 첫 번째, 자산 가격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부 감정평가와 복수기관의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임대 조건을 시장 가격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저가 임차라는 의심을 해소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금 사용 목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투명성은 리츠 승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승인의 가능성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즉, 구조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 역시 물류센터나 오피스를 리츠로 이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자산 매각 가격, 임대료 조건, 운용사의 독립성을 명확히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겠죠. 속도를 늦추고 구조를 명확히 하며 설명을 충분히 보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쿠팡 하나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성장만 하면 넘어가던 구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부도 투자자도 구조를 봅니다. 특히 리츠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금 흐름 이해 충돌 정보 비대칭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빠른 자산 유동화가 자동으로 승인되지는 않겠죠. 속도보다는 투명성, 규모보다 구조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뉴스를 볼 때는 숫자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과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매도하고 누가 매입하며 누가 다시 사용하는지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본질이 보입니다. 두 번째, 실제로 리츠에 투자 시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누구인지 관계사인지 여부, 임대료가 시장의 적정 가격인지 확인.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리스크는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기업 발표는 항상 절반만 믿으셔야 합니다. 정부의 반응이 뒤따르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즘 투자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이 이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쿠팡이 잘못했다는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자잘한 사건 사고가 많으니 돈이 들어갈 곳도 많을 테니까요. 다만 이 구조가 지적 없이 조용히 통과되었다면 그 일은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이 방식이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지금은 기업이 현금화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현금화를 했는지가 훨씬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교통부가 막은 것이 아니라 선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이 유지될지 아님 흐려질지 그 갈림길에 지금 이 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에게 좋은 쪽으로 정부에서 잘 선택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